안녕하세요. 리얼 데블러닝 강사 전병선입니다. 오늘은 코틀린 액션 두 번째 판 2장 코틀린 기초, 코틀린 베이직스에서 기본 요소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헬로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 또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 함수 표현식, 또 변수 선언과 문자열 템플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실행하시고 새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에서 코틀린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예제 코드가 추가된 main.kt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여기에서 fun은 함수를 선언하는 데 사용되는 키워드가 되고요. mai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함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진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main 함수를 찾아서 그 main 함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코틀린은 자바와 달리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rintln은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는 표준 자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감싸는 함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println은 자바의 system.out.println 함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코틀린의 특징은 이처럼 system.out.println 대신에 println을 사용을 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함수를 선언할 때 그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함수를 선언할 땐 fu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고요. ma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a 인티저, b 인티저 하고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콜론 다음에 인티저 이렇게 반환하는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if a가 b보다 크다면 a를 else 그렇지 않으면 b를 반환하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max는 함수명이 되고 a와 b는 매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콜론 다음에 인티저는 반환 타입이 되죠. 그리고 열린 중괄호를 시작해서 닫힌 중괄호까지 이것이 함수 몸체가 됩니다. 이렇게 맥스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맥스 1, 2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매개 변수에는 1이 전달이 되고 B 매개 변수에는 2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1보다 2가 크기 때문에 2를 반환해서 이 맥스 함수는 2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2가 출력이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함수 정의를 표현식 몸체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 함수는 함수 몸체를 갖고 리턴문을 사용해서 값을 반환합니다. 이 대신에 equal if a가 b보다 크다면 a를 else 그렇지 않으면 b를 이와 같은 표현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식을 직접 반환하는 것을
표현식 몸체라고 합니다. expression body. 이와 같이 표현식 몸체를 갖는 함수가 코틀린 코드에서는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디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틀린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코드를 이디엄적인 코틀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이디엄적인 코드는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이고, 또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함수 안에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var 예약어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var 예약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var은 value에서 왔고 var은 variable에서 왔습니다. var 예약어를 사용할 때는 읽기 전용 변수가 선언이 되고, var 예약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un can perform operation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불리한 타입을 반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true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메인 함수 안에서 can perform operation 함수를 호출했을 때 결과가 true이면 success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il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한다고 할 때, 우리는 출력할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var result string 이렇게 result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ar은 읽기 전용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고, result는 변수명이 됩니다. 그리고 콜론 다음에 스트링은 변수의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if can perform operation이 true를 반환하면 result에는 success를 저장하고, 아니면 result에는 failure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intln에서 result를 출력해 보면은 success가 출력이 되죠. 이때 can perform operation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true이면 이 result 변수는 success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false이면 failure로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var 변수는 그 변수가 정의된 블록이 실행되는 동안에 정확하게 한 번만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초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개의 초기화 문장 중에서 하나만 실행되어야 됩니다. var 변수가 초기화되고 난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리절트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것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var 대신에 var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했다면 그 변수의 값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ntln result 하고 다시 result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은 원하더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타입의 값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esult가 string 타입인데 result를 10 이렇게 해서 10 값으로 숫자 값으로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타입의 값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vel 예약어로 정의한 변수는 일기전용 변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vel 변수에 객체의 참조값이 저장이 되면 그 객체는 변경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리스트에 자바 하나의 요소만 있는 그런 객체가 생성되었다가 그 객체에 add 메소드를 호출해서 코틀린이라고 하는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rintln languages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자바와 코틀린 두 개의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language 변수의 값을 다른 리스트 객체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벨과 바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코틀린의 모든 변수는 가능하면 vel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만 파일 예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읽기 전용의 참조값이나 immutable 객체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없는 그런 함수 같은 것을 사용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사용할 때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println으로 문자를 출력할 때 그 문자를 다른 변수의 값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열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템플릿 예를 들어서 vel input equal read ln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값을 받아서 vel name if input 입력된 값이 is not blank이면 그때는 input으로 name을 초기화하고 아니면 코틀린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print ln에서 이 name 변수의 값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hello 이때 달러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서 입력값을 받는 거죠. kim 하게 되면 입력값이 있기 블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네임 변수의 값은 kim으로 초기화가 되고 따라서 hello kim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는 그냥 엔터를 치면은 input 값이 블랭크이기 때문에 네임 변수의 값은 코틀린으로 초기화가 되고 따라서 hello 코틀린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자바에서는 문자열 결합을 많이 사용했었죠. hello 플러스 name 플러스 느낌표 이런 식의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했지만 코틀린에서는 문자열 템플릿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함께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ame 변수 대신에 name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로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코틀린이 6자이기 때문에 hello 6-letter person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괄호 안에 아예 표현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달러 중괄호 if input is
is blank이면 그때는 someone을, else이면 input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Kim을 입력했을 때 Hello Kim이 출력되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Hello Someone을 출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